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영상에는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격 분석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제가 왜 간단히 하느냐? 초전도체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전도체를 영상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그냥 믿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격에 중시하는 사람이지 초전도체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저는 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서 돈만 챙기는 게 목적입니다. 초전도체가 맞든 아니든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 중에서 저는 한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실현을 시켰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기 8월 달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요 25,000원 선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절대로 이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반대로 고가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는 어쩌다 보면 잡을 수 있어요. 저가는 어쩌다 보면 잡을 수 있는 것도 너무 극희박한 상황인데 왜? 거래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신성델타테크나 뭐 다른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고가는요 어쩌다 보면 한 번씩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날, 그쵸? 10월 10일 날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내일 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6만 원 초반대에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6만 9천 원, 그쵸? 6만 9천 원 살짝 갔다가 바로 급락.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실력 때문일까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고가를 내가 어쩌다가 잡았다. 물론 제가 69,600원 탁 찍어갖고 매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 한 하락폭 대비해서 그 정도 팔았으면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할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걸릴 때는 그냥 운이 좋은 겁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하는지입니다. 만약에 신성델타테크를 내가 막 4만 원에 사고 5만 원에 샀다. 이러면 그쵸? 단순히 수익 구간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길게 가지 않아요. 길게 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끄집어 내리게 만듭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합리화는 야, 이거 초전도체가 되면 대박인데 세상이 바뀔 수 있겠는데 이거 맞는다던데 그러면서 국보에 찾아 퀀텀 연구소 이석배를 찾고 권영원을 찾고 CCS 갔다고 배신자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이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6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력이 나가야 되죠. 근데 세력이 나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개인들이 다시 꼬여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다시 꼬여들으려면 야, 진짜 가겠는데?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나왔었던 거래 이상이 터져줬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신고가라고 보지만 저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만약에 쉬지 않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시세를 제가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가에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매도하자. 그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매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10월 10일 한 달 이상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요거 내용 보세요. 10월 10일이죠. 신성델타테크 고가는 이미 나왔고요. 10월 10일입니다. 장중에 12시 49분이고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때 62,800원이었습니다. 요날. 근데 딱 이틀 있다가 바로 급락하기 시작해서 바로 그냥 한 달 동안 50% 정도의 수직 하락을 보였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다른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자꾸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니까 와, 역시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주식은요 일단 역배열 구간에서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어저께 매수를 해서 저는 오늘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는데 왜
왜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팔았느냐?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역배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그쵸 며칠 보유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역배열 구간에서 최대 한도로 올라가 봐야 그쵸 47,000원, 8,000원 정도의 구간인데 이 구간을 내가 굳이 기다려가면서 있을 필요 있나요? 그쵸? 오늘 그래서 운 좋게도 고가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정확히 제가 일단 10월 초에 이렇게 고가를 잡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 이야기를 계속 드리기는 했죠. 뭐 신성델타테크 뭐 급락 중이다. 고가 돌파 이후 급락 중 매물 소화 과정 10월 12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급락 후 되돌림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여기서도 그래요. 9% 빠지니까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그리고 급락. 그러면서 쭉 온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내려보면 제가 어저께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다가 2만 원도 갈 수 있다고 하다가 딱 월요일 날 보면서 제 시각이 바뀌었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 요 날이죠. 요 날. 11월 13일. 자, 11월 13일 보이죠? 그쵸?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딱 반등 24%까지 딱 나오니까 신성델타테크 급등 중 개별 호재가 붙었습니다. 초전도체가 뭐고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건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역배열 구조를 잡는 게 우선이다. 절대 매수 금지. 이게 언제예요? 11월 13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일 날 신성델타테크 36,200원까지 그쵸. 화요일 날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확 내리니까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 원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 확인 필요하다. 매수 금지. 그게 요 날입니다. 요 날. 11월 14일. 그쵸. 11월 14일이고 그리고 11월 15일 날 뭐 어저께인데 어저께는 제가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단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어저께는 25%대의 강세 구간에 들어갔다. 장중엔 상한가도 갔었고요. 근데 저는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일단 그냥 당일날 매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신성델타테크 관련돼서니까 자 보세요. 11월 15일 날 제가 딱 장 시작하고 나서 그쵸 9시 36분에 뭐라고 합니까?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한다. 자, 그리고 매수는 36,150원인데 36,300원까지 넣어라. 시장가로 넣으라는 거죠. 그냥 지금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쭉 갔는데 내용이 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4% 수익권. 그쵸?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하겠다. 확인하고 매도 가격 나간다. 그러면서 VI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39,000원 돌파한 게 어저께 10시 40분입니다. 그쵸?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델타테크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다. 재료, 즉 초전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딱 기술적으로 먹고 빠진 게 뭐 여러 가지 뭐 시초가 매매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 수능이잖아요. 그쵸? 11월 16일. 그래서 1시간씩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 그쵸? 9시 51분. 오늘은 10시 개장이니까 장 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 정확히 9시 51분에 딱 나가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씁니다. 기술적 최대치는 5만 원이다. 다 먹으려다가 물려서 고생합니다. 고가 대비 10% 할인해서 가격 잡고 제 고가라고 잡은 건 62평선이에요. 62평선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서 그냥 싸게 팔고 나간다. 왜? 어저께 이미 18% 정도 17%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딱 나오니까 이미 13% 수익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여기 44,5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 더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틀 동안 얼마? 23% 정도의 수익이 나오죠. 그쵸? 제가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62평까지 가면 30%가 딱 떨어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래 가라 그러세요. 저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그쵸? 아니 바닥에서 6배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이랬으면 끝이지 뭘 더 먹겠습니까? 이 종목은 제가 뼈까지 발라먹었다. 뼈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 어떻게 했어요? 장 시작 전에 나간다. 근데 정확하게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3% 여기 장 딱 시작하자마자 3% 급등 딱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9%까지 치고 달립니다. 10시 5분 되니까 자 장 시작 전 매도 주문 44,500원 전량 체결 완료. 장 시작한 지 5분 만에 오늘 10시 개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성은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이제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합권까지 빠졌다가 지금 43,650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7%.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큼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아직 한 방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전 충분히 그 내용을 증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된 겁니다. 자, 62평 저항 중 고가 매도 되었는데 운이 좋은 거였고요. 더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어제 13% 수익 마감, 오늘 9% 추가 상승. 신성은 앞으로 안 봅니다. 끝. 저는 매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신성델타테크를 매매를 안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있다 이런 거 관계없이 그건 재료일 뿐이에요. 실적을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초전도체로 어떻게 실적을 확인하죠?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가격적인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멘탈 잡아야 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배열 구간에서는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가 대비해서 그쵸 등락을 보이죠. 그쵸 이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여기까지 빠져야 되니까 그쵸 2달 걸립니다. 2달 2달 동안 여기서 버틸 수 있으려면 다음 분기 실적이 또 걸립니다. 그럼 분기 실적 나오면 연말 지나고요. 연말 지나고 연초, 그렇죠. 1월 효과라 그러죠. 1월 효과에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다 놓쳐야 됩니다. 그렇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매매를 한 게 없어요. 오늘은 시초가 매매도 안 나갔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찾아봐도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오늘 수능이라 10시 개장인데 시장 내용이 좋지 못하다. 뭐 시장이 뭐 급락 나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목이 할 종목이 없어요. 저는 신고가 매매만 하니까 신고가 종목이 어저께 강하다 보니까 그쵸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도 강세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바닥에서 뭐 급등이 나오고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만 오늘은 나오고 있는 거고 특별히 뭐 매매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종목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주력 섹터라고 말씀드린 건 제약바이오, 조선, 반도체, 게임 이렇게입니다. 이쪽에 주요 종목들을 오늘은 추적하는 그쵸 하루 쉬어가는 날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쉬어갈 수 있으려면 멘탈이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법 즉 신고가를 이해하는 방법 핵심은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왔을 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일단 신성델타테크 매매는 이렇게 끝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에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신성델타테크 매매를 끝냈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부디 이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좀 크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